기회주의와 갑질, 일상 속의 친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일이거나 역사거나 정치거나 오늘 나온 헌법이거나 생명의 밥상만 빼면 다들 뭡니다, 개념이. 그러나 우리가 그 친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상에서 역사와 관련해서 고민해 볼 수 있어서 제가 오늘은 우리 팀원들 정말 존경합니다. 말씀을 한 말씀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일상 속 친일, 기회주의와 갑질의 뿌리, 이걸 가지고 한 시간이 조금 못되게 각자 의견을 나누고 나중에는 조금 격해져서 의견 차이로까지 될 뻔했는데요. 우선 이 주제에 대한 정의 혹은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반역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용어에 대한 문제도 나왔는데요. 친일이라고 하지 말고 친일파라고 하지 말고 민족 반역자라고 하자, 이런 말씀이 우리 팀원 안에도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것은 우리로부터 역사를 이렇게 소거해요.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친일을 그저 일본하고 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면 그것으로 이빨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주의는 그 친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 민족의 미래와 이 민족의 현재와 그리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굉장히 왜곡시킨 그 굉장한 사건들의 연속에서 분파된 기회주의입니다. 따라서 그 콩찌꺼기는 뭐죠? 최정문 선생님? 비지요. 예, 비지입니다. 근데 비지는 먹잖아요. 근데 같은 찌꺼기라도 다른 건 못 먹는 거 있습니다. 예, 적당한 비유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 기회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기회주의는 이건 못 먹는 겁니다. 먹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한 사람의 역사적 존재, 앞에서 헌법적 존재, 뒤에 오면 이제 정치적 존재가 나올 텐데 한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와 빛깔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론은 기회주의는 비겁하다. 기회주의는 비열하다. 기회주의는 비굴하다. 자, 제가 기회주의는 문을 띄우면 여러분들은 차례로 비겁하다, 비열하다, 비굴하다 한 번씩 외쳐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네. 기회주의는 비열하다. 기회주의는 비열하다. 기회주의는 비열하다. 예, 가장 겁나는 게 비열한 겁니다. 여러분들 외화 호러 영화들 보면 이제 주인공이 그 괴물을 퇴치하고 이제 돌아섭니다. 딱 돌아서면 뒤에 손이 하나 쓱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친일파, 우리가 아는 그 친일파, 이 기회주의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언제라도 뒤통수 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제 판단은 그렇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친일과 기회주의 그리고 그것들이 점철된 일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제대로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기회주의와 갑질은 인간 소외입니다. 자본만 인간 소외가 아닙니다. 물론 이 우리가 가진 기회주의와 갑질은 그 자본과 결합해서, 그 자본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남기국한 적산가업부터 시작하는 그 자본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자본은 그렇게 건강한 자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래서 기회주의와 갑질은 인간 소외, 인간을 소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갑질은 다단계입니다. 기회주의는 다단계입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한테 계속 갑니다. 이 문장을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이 기회주의는 제국주의의 아류다 이랬더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성민군도 있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말로 대신했습니다. 정한 강령은 우선 제가 대표로 있는 역신에서 친일인명사전 학교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상에서, 이를테면 도서관 같으면, 공공도서관 같으면 가서 구매 신청서를 하나 쓰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사서 채워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선일보 불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일파라고 하면 조선일보가 그냥 등가로 떠오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대한 우리 정의는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의로운 소비다. 우리가 자본이 주는 대로, 기업이 주는 대로, 대기업이 해주는 대로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은 상황이 좀 어렵지만 제대로 독립운동에 이바지하거나 이 사회 공동체에 힘을 보태는 기업들을 찾고 골라서 정의로운 소비를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019년 3월 1일이 되면 1919년 3월 1일로부터 딱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3.1 혁명 100주년에 친일 반민족 세력 청산을 위한 선언을 하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3년이 좀 남았는데요. 앞으로 준비를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0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기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 동학을 기억하자고 여기 모였지 않습니까? 동학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최초로 민중이 근대적인 사회상을 제시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이고 내부 동력으로 한 겁니다. 밖에서 누가 와서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학혁명의 힘은 우리 역사 DNA입니다. 우리 역사가 내재하고 있던 그 힘을 모으고 표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 15년 뒤에 1919년 3.1 운동과 3.1 혁명과 한 달 뒤에 임시정부는 군주제로 10년 전에 망한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임시정부 현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이죠. 그럼 앞으로 다시 100년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 평화와 동북아 평화와 하여튼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것을 역사 발전의 싹틔우기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조금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자존심, 자긍심 회복하기. 우리 마산에서 온 성민군은 마산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김주열 열사의 후배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성민군이 오늘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기억합니다. 저는 창의적이지도 않고 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는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뉘앙스는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민이가 앞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은 뭐냐면 주변에서 너는 창의적이지 않다, 너는 기발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뭡니까? 뉘앙스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토론에서 그런 친구들, 이를테면 조금 더 영어로 하면 유니크인가요? 특별한, 조금 더 특별한, 그래서 왕따 되기 쉬운 그런 아이들과 조금 더 신선한 생각, 발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역사의 힘을 알려주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역사적 자존심, 자긍심을 회복하자. 여기까지 발표를 마칩니다.